자, 코스피 5000 시대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랄까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깊은 불안감이 뒤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런 전례 없던 랠리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항해법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어떤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뜨거운 불길을 보고 뛰어드는 분화방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신중하게 최적의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에 가까우신가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가진 딜레마가 뭔지 짚어보고요. 강세론과 약세론, 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투자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코스피 5000의 딜레마입니다. 이 500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크죠. 엄청난 성취감을 주지만 동시에 그 높이만큼이나 아찔한 불안감도 함께 주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환희와 불안, 이 두 가지 감정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딱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거 슈퍼사이클이다, 더 늦기 전에 빨리 이 로켓에 올라타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이다 하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시각, 강세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강세론자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 숫자, 5000 그 자체입니다. 과거의 이 숫자는요,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저항선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이렇게요. 예전에는 뚫기 힘든 천장이었던 5000선이 이제는 시장이 흔들려도 든든하게 받쳐주는 단단한 바닥, 즉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되었다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장의 근거는 아주 단단합니다. 단순히 돈의 힘으로만 밀어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들이 실제로 엄청난 실적을 내주고 있고요. 또 고질적인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해소될 기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핵심 투자 시장으로 다시 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체가 있는 성장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지는 법이죠.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서 이 화려한 랠리 이면에 어둡게 드리워진 위험 신호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세론의 첫 번째 경고는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뭐냐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 신고가 랠리가 사실은 시장의 에너지가 거의 다 타버렸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그만큼 극심하게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피로한 시장을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심리, 그게 바로 포모, FOMO입니다. 다들 아시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거 아닐까?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하는 이 불안감이 시장을 비이성적인 영역으로 밀어올리는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포모 자금이라는 게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시장을 밀어올리는 거대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문제의 조짐만 보여도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도망가는 겁쟁이 자금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우는 아주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주변을 솔직하게 둘러보세요. 평소에 주식에는 주저도 관심 없던 친구나 동료들이 갑자기 주식 계좌를 틀고 심지어 빚까지 내서 투자하고 있지는 않나요? 역사적으로 모든 상승장의 끝물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왜 위험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오를 것 같다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하는 건요, 브레이크 없이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에 올라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강세로는 실적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약세로는 포모라는 심리가 만들어낸 불안한 거품 위에 서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이 팽팽한 대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는 시도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거예요. 자, 이제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 단계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지금 시장이 절대 네버 싸지 않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돈 100%를 한 방에 넣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좀 주춤할 때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올 때마다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막 급등하는 종목 쫓아가기보다는요. 실적은 정말 좋은데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그런 알짜우량주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미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이익을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갈 때예요. 만약에 있을지 모를 급락에 대비해서 일종의 현금 쿠션을 푹신하게 만들어두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가파른 오르막 끝에는 가파른 내리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관통하는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지수,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투자의 본질을 찾는 건요, 사실 질문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얼마에 사야지? 라는 단기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서요, 이 기업을 내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를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분위기에 휩쓸릴 게 아니라 시야를 훨씬 넓혀서 2030년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가 아니라요, 그 기업의 성장에 함께하는 동업자, 사업 파트너라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거친 파도가 어떻게 칠지 예측하려 애쓰는 대신에요, 어떤 파도 속에서도 내 배가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줄 나만의 등대, 즉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세우고 재정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를 짓는다.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냉철한 머리를 유지하고 혼란이 끝난 뒤에 웃을 수 있는 최후의 생존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길을 찾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